무상증자를 하려면요 자본금이 작아야 돼요. 자본금이 작아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자본금이 왜 작아야 되냐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자본금이 높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 잠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노터스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얘기니까 자본금이 8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본금이 증가가 되니까. 네. 혹은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 자본금이 12억 23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될 게 자본금이 많은데 적자 기업들은 오히려 자본 잠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본금은 적은데 흑자 기업들이 유지되면 좀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르락 내리락 가는 주식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죠. 103.5 Love FM 목돈연구소. 모르는 것은 다 물어봐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 이곳은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 4명의 어벤져스 군단 중에서 전문가 그룹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반격의 시간이 왔다. 인간 나스닥 지표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아하신다. 7월 반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7월에 반격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한까지 계속 50초사였거든요. 예. 제가 자꾸만 7월 반격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다행히 반등 나오고 다행히 뭐 제가 예상했던 것 아직은 모르죠. 뭐 연속성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됩니다. 네. 유로화는 왜 저럴까요? 유로화가 조금만 힘만 내준다면은 달러는 확 꺾일 텐데. 맞죠. 근데 이제 유로화는 제가 보기엔 이제 유로화는 그러니까 ECB의 통화 정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경기인 것 같아요. 아 유럽이라는 유럽이라는 경기. 경기.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따라갈 것 같지 않고 그냥 경기가 어차피 안 좋다. 그러면 뭐 사실 유로화가 그러니까 지금도 딱 놓고 봐도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은 거 명확하잖아요. 우리보다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달러 대비해서 페리티까지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네. 방금 페리티가 이제 1달러 1유로가 1대1이 페리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유로가 항상 셌어요. 그러니까 1.3도 가고 그렇죠. 1.4 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1대1에 아예 유로가 이제 그렇죠. 더 밑으로 떨어진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는 그러니까 밖으로 푸는 통화란 말이에요. 무역 적자를 가지고 밖으로 쏟아내는 통화고 유로화는 뭐 이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이제 어쩌면 수출국들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유로화를 흡수하는 그렇죠. 통화란 말이에요. 흡수하는 통화고 이거는 푸는 통화인데 흡수하는 통화가 푸는 통화 대비해서 이게 더 낮아진다. 이건 사실상은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유로존이 힘들다라는 거겠죠. 힘이 진짜. 알겠습니다. 유로화가 빨리 힘 좀 내주기를. 그래야 주식시장도 좋습니다. 메커니즘상 그래요. 못된 주식시장으로 그동안 자동 다이어트를 했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진짜로 제가 이제 면주명이었거든요. 면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요즘에 면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주식 생각에? 네, 주식 생각에. 근데 슬슬 이제 면이 생각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의 서막. 약간 영화 같거든요. 영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냉면도 못 드세요? 냉면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한 꽃배기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 먹습니다. 못 드시는 건 아니네. 잘 드시네요. 이미 하나는 다 드시고 이거는 뭐죠? 국물도 다 드시나요? 네, 저는 국물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못 먹는다고 할 수 없는데. 맛있게 정량을 드시고 계시는 황주명 대표였고요. 좀 이따 또 황주명 대표의 히든 카드 그렇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얼굴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고요. 예. 지금 물이 오르고 아니에요. 있는 나 아니에요. 1등 했던 여자야. 다시 찾고 있는 활기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나스닥이 이렇게 좀 들썩들썩 며칠 하길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저의 그 개인 계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미국 주식 계좌를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몇십 %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죠.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나스닥이 한참 올라야 많은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는 나스닥이 올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올라야죠. 저 들었을 땐 마이너스 한 36? 평균적으로 지금 서학개미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세게 너무 많이 단기간에 떨어졌기 맞아가지고 때문에. 로스컷을 다 그러니까 손절을 아무도 못한 채로 그냥 맞죠, 돼가지고 맞죠.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수익률 곡선을 보고 어차피 우승은 이어진일 수 있다. 어우리 예. 뭐요? 어우리 네. 예. 어우리인데 네. 좀 좋아요 성적이 지금 예. 여진님이 네. 어떤 이제 급 좋은 거 맞죠? 이따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예. 활기를 되찾았다 여기까지가 힌트고요. 네. 상방 하방 모두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쌍방이 아직 건재하다.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라운드가 끝을 향해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승부를 좀 걸어야. 사실 그 주식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되게 신나게 매매를 했는데 예. 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홀드를 해놓은 상태라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올랐다가 이게 뭔가 이게 엄청 내렸을 때는 조금만 올라도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조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내리길 또 바라니까 네. 이게 또 좀 약간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빅스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 반려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이 빅스를, 속상하고 네. 이 빅스 친구는 네. 사실 손절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네. 저 최근에 본 뉴스가 국내 투자자들이 요즘에 이제 곧버스라고 해서 인버스의 2배짜리죠. 떨어지는 거에 2배의 수익을 올리는 거. 또 지금 도코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이 믹스 ETN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대요. 근데 늘 그렇듯이 개인들이 들어오면 이게 좀 약간 또 방향을 바꿔 타거든요. 아니 그냥 제가 본 기사를 전하는 거예요. 제 멘탈을 흔드시는군요. 네. 홀로 있을 때야 도코 홀로 있을 때야 그랬지만은 좀 그런 상황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하방을 보기 시작했다. 이 뉴스 어때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오르는 것도 잠깐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약간 하방론자로서. 하방론자 완전. 더 꼬신다. 예. 네. 조금만 더 사봐봐. 네. 너네 조금 더 돈 있잖아. 약간 요런 느낌이라. 마지막까지 다 털려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예 황주명 대표가 냉면 한 그릇도 못 먹을 때까지 가야 된다. 네, 그때까지 쳐다도 보기 싫게. 까지는 가야 이 하락이 끝난다. 네. 네, 이런 분석이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이제 저희 수익률표도 있거든요.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자, 게임의 법칙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지금 소개되는 표에 나오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전 거래일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해드리고요. 자, 이 수익률 대결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영업일 기준으로 거래일 기준으로는 10거래일이 남았고요. 7월 22일 금요일이 시즌 마지막 날입니다. 이 10거래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다.
저로서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뭔가 생겨야 돼요. 20 거래일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 확인의 시간인데요. 어차피 우승은 이어진일까? 네, 여진님. 네, 그 항생테크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쭉 계속 지켜보니까 그 2차 전지 타이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 물론 모든 주식이 다 많이 떨어졌지만 이건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세 분이 늘 말씀해 주셨고 네. 늘 지켜봤는데 2만 원, 19,000원 여기서 17,000원 얼마까지 떨어졌길래 이걸 좀 사고 싶어서 항생테크를 3% 익절을 하고 네. 4,400원 벌고 나왔고요. 네. 그 돈과 저의 예수금을 탈탈 털어서 타이거 2차 전지를 네. 샀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플러스 0.39% 조금 이익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한 6,000원인가 남았었어요. 네. 6,000원 저는 이런 거 남겨놓는 걸 별로 싫어해서 그렇죠. 원유 네. 인버스를 하나 네. 샀어요. 예. 뭐 그래서 현금은 1,000원이 있고 와우. 원유 인버스는 마이너스 3%, 나스닥 레버리지가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네, 마이너스 20% 가까이 갔었네. 네. 마이너스 12.2%. 네. 그래 저희 총 수익률은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7.61%. 네. 와. 특히 원유 인버스는 거의 이제 네, 세상에 네. 이게 마이너스 10몇 프로까지 맞죠. 15%까지 갔던 것 떨어졌었는데 같아요. 예. 근데 비중이 작아가지고 네. 적어서 네. 별로 영향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핵심은 나스닥 레버리지. 네, 이게 네. 140만 원 있고 네. 원유 인버스 25만 원, 와. 타이거 2차 전지가 35만 원. 그럼 이제 남은 10 거래일간에 이 나스닥과 함께 갑니까? 레버리지와 네. 반려주식 하려고요. 반려주식이다. 네. 네. 특히 저 수익률 표를 보면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까지 다 찍었잖아요. 네, 네. 3바닥 그리고 넘어가지 않았나요? 네. 쓰리바닥이죠. 저 아, 쓰리바닥으로 가서 1차 상승 출발했고요. 1파. 1파 나오고 이제 3파. 3파 상승이 원래 제일 센 법이거든요. 아오. 엘리어트에서. 네. 저기 지금 마지막 쭉 뻗고 있는데. 네, 이제 올라갈 것 같죠. 네. 권수민님 본래 우등생들은 마지막 끝힘이 좋아요. 여진 씨 파이팅. 저도 이겁니다. 이게 그 잘하는 야구 선수도 그렇고, 예, 잘하는 사람이 결국 또 잘하고. 요즘 이대호 선수 아세요? 지금 네. 은퇴 앞두고 지금 헐 날고 있죠. 저 매일 체크합니다. 예, 1위 타율 1위. 예. 자, 과연 어떻게 여진님도 될까요? 그동안 모든 시즌에 우승을 석권했던 이여진 나스닥 과연 이여진님을 지켜줄 것인가? 저 이번에 또 우승하면 여기 사진 하나 걸어주세요. 아, 당연하죠.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다 해드립니다. 초상화 하나. 그렇죠. 명예의 전당으로 핸드 모십니다. 프린팅 뭐 예. 3회 연속은 대단한 겁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61%고요. 자, 다음 도코. 네, 저는 약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이게 상하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전문가면은 이제 느낌 있게 가지고 있을 텐데 뭔가 수익을 내고 싶은 이 주진이 입장에서는 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네. 전 나스닥 레버리지는 거의 여진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12.14%고 네. 빅스는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4.13%. 그다음 미디어 엔터는 그때 안 팔렸던 거 마이너스 0.78%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6.7%고 아무래도 상하방이 다 있다 보니까 누가 올라가주면 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약간 한 6% 수준을 계속 마이너스?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확실히 한 10거래일 남은 입장에서는 조금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순위를 따지자면 요대로 그냥 쭉 가는 것도 그렇죠. 계획상. 굳히기. 네, 굳히기도 너무 네. 좋죠. 굳히기 하기에는 10일이 저한테 너무 길어요. 네. 10거래일이니까. 네, 그죠. 진짜 길죠. 네. 네, 너무 길어서 네. 한 번은 시도해보고 이 사나이가 1터라도 좀 이제 멋있게 좀 이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현재 마음은 어떻습니까? 몰빵? 네? 떨어진다 아니면은 급반등이다. 현재 마음은 이제 저 민들레꽃을 부는 소녀 같은 마음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도 떨어진다 쪽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떨어진다 쪽인데 근데 일단은 저는 코인 시장도 같이 보니까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시장이. 네. 근데 일단 한 하루만 더 지켜보고
네, 한번 하루만요? 네, 오늘 지켜보고 네, 오늘 밤 고용 보고서 보고 네, 고용 지표 보고 한번 월요일 선택이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6.7%고요. 그리고 문제 저해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깜짝 놀랄 텐데 은이 무려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걸었던 제가 한테 은철진이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달러가 초강세가 나오면서 모든 원자재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금은도 여기에 지금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은이 저렇게 좀 추락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한마디를 할 거는 없고요. 지금 누군가가 음해를 하고 있다. 네, 저희가 은을 사랑하는 걸 보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달러가 확실히 죽으면 은은 살죠. 금은 살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달러가 죽을 것이냐? 달러가 죽기 위해선 유로화가 살아나야 되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다 꼬리를 다 물고 있는 격입니다. 이게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질 것이고 달러 강세는 곧 끝난다. 그래서 그동안 눌려놨던 은이 10거래일 내에 급반등을 할 거다라는 쪽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버틸 예정이지만 하지만 오늘 만에 하나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시장이 여기서 방향을 또 괴상하게 잡는다면 월요일 분위기는 이제 사뭇 달라질 것 같다. 네.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0.5%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과를 보시면은요. 1위가 바로 도코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도코 1위, 2위가 마이너스 6.7%고요. 2위가 이여진님이 마이너스 7.61 그리고 3위가 저 마이너스 10.5 쭉 추락하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게 은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저 가격이. 네. 이렇게 이번 라운드가 정리가 됐어요. 우리 김세정님이 은철진 우째요 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달러가 빨리 무너지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고 이제 전문가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 네. 일단 제가 이제 계속 이제 7월 반격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걸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한 7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계속 이제 물가 지표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속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가솔린 가격도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좀 빠지는데 요 표가 이제 이 미국 전역에 가솔린이 얼마 정도 팔리냐라는 건데 저게 원래 평균치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달러가 넘었어요. 갤런당. 근데 이게 지금 5달러 미만으로 좀 떨어졌어요. 지금 4.7불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확실하게 좀 이제 가솔린 가격이 좀 낮아진다. 요거는 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원유 보고서가 발표됐는데도 원유 재고가 또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이 쉐일 업체들이 계속 지금 오일 생산을 좀 덜하다가 최근에 리그 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원유 생산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원유는 좀 빠지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 오늘 또 공급 관련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유럽 쪽에서요. 그런 스팟 흐름으로 좀 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이 화끈하게 줄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유가는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세론자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강세론인데 7, 8, 9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굉장히요? 예, 제가 올해 가장 좋은 시장은 7, 8, 9라고 봅니다. 근데 또 10월, 11월, 12월은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7, 8, 9를 좋게 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7, 8, 9는 7, 8, 9 그러니까 7월, 8월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시즌에서도 느껴진 것처럼 실적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시장의 예상을 이제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방은 한 거죠. 선방은 했지만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잘 나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삼성전자나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가 올라갔냐. 중요한 건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대부분의 실적 바닥을 예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에 안 좋았던 건 1분기 실적이 안 좋진 않았어요. 다 대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빠졌냐? 어차피 2분기 더 안 좋잖아. 그래서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2분기 전망치를 다 낮췄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알아요. 그래서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전망치는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저점 이야기가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7, 8월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조금 속도를 늦출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7, 8, 9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이면 미국은 중간 선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0% 상하원 모두 뺏깁니다. 민주당이. 네. 그러면 이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 다음 선거가 있는 2년 동안 민주당은 뭔가 특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로 9월 달까지 9월 회기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뭐 이게 문제가 되는 법안은 다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그 빌드백 베러 그러니까 BBB. 지금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의 조맨친 상원 의원이 반대해 가지고 통과가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조맨친 의원도 알 겁니다. 이거 만약에 10월 넘어가면 영원히 뭐든 다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합의를 해서 9월 달에 또 BBB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7, 8, 9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10월 달 되면 또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우려가 그다음에 연말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월, 12월은 좀 하락을 할 거고 하지만 제가 희망을 가지는 건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인데 중요한 건 내년은 나스닥이 작년 같은 불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환경이.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7, 8, 9를 요약하면 네. 이제 어닝 시즌에 한번 톡톡한 재미 본다. 네. 잭슨을 또 한번 보고 하고 삐삐삐 법안이라는 게 인프라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인프라주에 한번 또 매수세를 그렇죠. 준다. 그게 7, 8, 9. 3분기가 확실하게 흐름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호님, 기다림의 미학은 언제나 아름답죠. 저도 그 아름다움의 미학을 깨닫기 위해 묵묵히 기다리는데 기다림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좋은 말인데요. 기다림의 미학은 아름다우나 아름답지만 시적인 표현 짧았으면 좋겠다. 맞죠. 네. 근데 문 대표님 목소리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는 게 자신감이 엄청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나왔어요. 불장 말씀하실 때 진짜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흘러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건 거예요. 수익을 내가 많이 내겠다라는 목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내가 손실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제가 3분기에 많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환경이 좋아져요. 성장률은 둔화되고 근데 기업 실적은 더 안 빠질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질 거거든요. 이게 기술주의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작년 같은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올해 어쨌든 살아 계십시오. 버티고 살아 계시면 내년에 다시 좋은 날 옵니다. 네, 이때 살아는 여러분 목숨이 아닌 거 아시죠? 계좌입니다, 계좌. 네. 자, 다음은 황교영 대표. 네,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이제 상방이 좀 닫혀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상방이 닫힌다 하더라도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갖고 온 자료에 보면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네. 미디어 엔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부터 쭉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16,000원까지는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대회를 앞둔 입장에서는 이제 두코님 같은 경우 15,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현금을 들고 계시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쪽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불고 있고 또 10월 달에 미국에서 법안 상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뭐 엔터주 갖고 있었거나 미디어주, 게임주 갖고 계시던 분들이 소외받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역습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2차전지예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2차전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증권사가 포트폴리오 증권사나 뭐 운용사나 자문사가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매도할 게 없어서 저는 이쪽을 매도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좋은 2차 전지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2040년까지는 모멘텀이 있다.
근데 2차 전지에 문의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지난 주린이 쇼 때 뭐였었죠? 끝까지 안 줬던 게 그 2차 전지 아니었나요? 맞아요. 예. 그거랑 그거 뭐지? 여행레저. 끝까지 안 그 주는데 이번에도 또 2차 전지가 완전히 예상을 깨고 보십시오. 저기 언제입니까? 5월 달에 2만 원 진짜. 갔던 거를 확 저렇게 진짜 대단해. 30% 가까이를 밀어버리더라고요.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대응해야 됩니까? 홍준명 대표. 예. 사실은 이제 거품도 사실 많이 껴있기는 했었어요. 회사는 정말 계속 좋아지는데 네. 그 선반영률이 한 3년치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2차 전지 산업. 예, 왜냐면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잘 된다. 좋다라는 부분으로 더 많은 매수세가 붙었고 그다음에 신용이나 CFD를 많이 붙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소화가 되고 나면 주식이 좋은 게 뭐냐면 기업의 가치 회귀됩니다. 그럼 좋은 기업이라면 다시 또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빈집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용히 가고 있어요. 조용히. 오 많이 올랐네요. 예, 조용히 가고 있으면서 요즘에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많이 빠진 것들 많아요. 요 중에서 이제 실적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잘 잡아보시면 한 2배 정도 상승 사이클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다음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볼 종목이 무엇일까 앞으로 이제 10거래일 정도에서 기회를 무엇을 잡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등락이 좀 이제 다시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 유가랑 같이 가는 게 광물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광물도 하락을 하고요. 근데 철광석 선물이 좀 내려오면 단타적인 부분에서 장기로는 안 되고요. 단타적인 부분에서 9,000원 이하에서는 좀 포인트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0% 정도 폭이 나올 것 같아서 요 그러면 부분. 엄청난 거잖아요. 여기서 10%가 나온다면은. 네, 그래서 네? 한번 더 보죠. 예. 이 승부주로서 한 번 더 제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큰 금액은 안 된다. 이런 종목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보시면 삼성전자 제가 예전에 350조 얘기 드렸어요. 350조 내려오면 볼만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20% 가면은 400조거든요. 저는 450조를 넘기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시총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350조 밑에선 해볼 만하다. 대신에 400에서 450조는 또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 질문 하도 많이 줘서 다른 거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다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리해 보면은 지금 황진명 대표 이론대로 하면 이 58,000원 정도 네네. 그렇죠. 여기가 어쨌든 하단이고 상방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6만 원 후반대로 또 막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300에서 350조는 매수 타점, 400에서 450조는 매도 타점이라서 저는 8만 원 넘기긴 어렵지 않을까. 한 7만 5천 원 정도 저항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박스권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다음은요? 예. 그리고 요즘에 자꾸 무상증자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이런 종목이 무상증자 한다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 무상증자를 하려면요 자본금이 작아야 돼요. 예. 자본금이 작아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자본금이 왜 작아야 되냐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자본금이 높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 잠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노터스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얘기니까 자본금이 8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무상증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본금이 증가가 되니까. 네. 혹은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 자본금이 12억 23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될 게 자본금이 많은데 적자 기업들은 오히려 자본 잠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본금은 적은데 흑자 기업들이 유지되면 좀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다. 요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작네요. 저런 기업이라고 치기에는 자본금이. 그런데 생각보다 저런 크래프톤이 뭐 나중에 자본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래프톤이 시총이 몇 조 이상 되잖아요. 3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자본금이 20억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크래프톤도 제가 보기에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팁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말을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에 좀 지표 잘 확인하시고요. 고용지표. 전병권님 주린이 쇼 순위 3위. 통큰 양보를 하시는 건가요? 은 소장님 모두 화통하세요. 양보 아닙니다, 여러분. 은 죽지 않습니다. 10거래일에 또 은의 활약 보시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